우리가 요약집에 나와 있는 내용, 요 문제가 또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집에 관한 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우리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집의 맨 앞에를 보도록 하시죠. 없으신 분은 괜찮아요? 옆에 분하고 같이 보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자, 6종 나와 있는 조세의 개념과 분류 나와 있죠. 우리가 조세총론이다 그랬으면 우리가 이제 조세총론이다 그러면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만은 이론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따라서 조세총론이라는 단원에서만 한두 문제 나오는 거지, 이 이론에 관한 건 뒤에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랑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론만큼은 여러분이 다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해보죠. 조세총론. 자, 그럼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밑줄 연습할까요? 여러분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안 좋아해요? 새 책 나왔으면 또 써야죠. 자, 그러면 6종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 중에서 니은, 거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과세요건. 이건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죠. 6쪽 동그라미 3번, 그 밑에 니은,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6쪽 동그라미 3번, 오늘 밤새자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3번 밑에 니은이 있죠. 동그라미 니은. 찾았나요? 거기에 과세요건이라는 것. 과세요건 몇 가지 나와 있죠? 네 가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마지막이에요. 6쪽 동그라미 3번. 찾았나요? 거기에 밑에 동그라미 니은. 그러니까 박스 나온 거 있죠? 그게 동그라미 니은이에요. 과세요건 충족한 이렇게 나와 있죠? 박스의 네 가지 용어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뭐뭐 있습니까?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이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맨 밑에 동그라미 5번 납부방법 나와 있죠? 첫째 줄의 원칙은 뭐가 되는 거죠? 금전 납부가 되는 거죠. 근데 예외로 두 번째 줄에 뭐가 있습니까? 분할 납부가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항상 요거예요.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숫자를 보면은 많이 헷갈려 해요. 따라서 보는 포인트는 뭐냐? 제일 먼저 분할 납부라는 말이 나오면 요거부터 봅니다. 요건 항상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가 금액 나오고 뒤에가 요 말이 나옵니다. 헷갈리라고 요거부터 항상 찾으세요. 분할 납부하고 그 다음에 금액을 봅니다. 금액은 얼마 초과가 되겠죠? 500만 원 초과. 얼마 초과? 그 다음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요 세 가지를 항상 찾는 거죠. 그 바로 밑에 줄에 맨 마지막 줄에 또 뭐가 있어요? 물납도 보고요. 그 다음에 물납은 얼마 초과? 1000만 원 초과. 어디 있는 걸로?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엇으로만? 부동산으로만. 이렇게 이어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찾을 때 금액이 앞에 먼저 나와요. 금액을 보지 말고 얘부터 먼저 보란 얘기죠. 해보자. 분할납부, 물납. 그러면 분납을 할 수 있는 세금은 뭐가 있습니까?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그럼 재산세, 종부세는 얼마 초과? 500만 원 초과. 양도소득세는 얼마 초과? 1000만 원 초과. 오케이? 그 다음 물납이라는 건 어디만 있는 제도다? 재산세만 있습니다. 사실 상속세도 있습니다만은 지방세만 알아두면 되겠죠. 따라서 분납과 물납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뭐가 있어요? 재산세가 있더라. 끝. 요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겠죠. 자, 저게 다예요. 그 다음에 7쪽에 보면은
박스에 두 번째 박스에 분할납부 나와 있죠? 요 내용에 대한 것. 되겠습니까? 그 다음 거기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분납을 할 때 재산세부터 해볼까요? 나중에 합시다 그럼. 그 다음에 조세의 분류 나와 있죠? 조세의 분류다 그럼 1번 밑줄 과세 주체 나와 있죠? 과세 주체는 여기 보세요. 우리가 5가지 조세 배웠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요건 뭐에 속하죠? 지방세. 국세는 몇 개가 있죠? 2개. 종부세, 양도소득세. 요 기본만 하시면 됩니다. 끝.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보시지 않아도 되고요. 10쪽에 보세요. 10쪽. 10쪽 보면은 6번 독립세와 부가세 나와 있죠? 독립세, 부가세. 맨 밑에 체크 나와 있죠? 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뭘로 변경되었다? 독립세. 그 다음 11쪽에 박스는 별 표시하세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겠죠. 기억납니까 요거? 아이고 다 죽어가셔. 해볼까요? 독립세, 취득세는 항상 뭐가 쫓아다니죠?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10%.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몇 프로 나오죠? 20%. 기억나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뭐가 쫓아다니죠? 지방교육세. 세 번째 재산세 뭐가 쫓아다니죠? 지방교육세.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뭐가 쫓아다니죠? 농어촌 특별세 20%. 그럼 요건 혼자 나오니까 독립세, 요건 쫓아 나오니까 뭐가 되죠? 부가세가 된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가세가 있다 없다? 없다. 쫓아다니는 세금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그러나 지방소득세는 뭐에 속한다? 독립세. 요렇게 알아두죠.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요거죠. 그럼 이러한 것은 감면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감면되는 거는 5개 조세 중에서 사고 파는 거. 사고 팔 때만 감면이 있죠. 그럼 감면되는 건 3개. 뭐뭐 시작.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감면을 해주면 뭘로 또 뺐죠?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20%가 된다는 것. 되겠습니까? 요것만 아시면 되겠죠. 끝. 요약집을 더 요약해드리는 거예요. 좋잖아요? 사실 이거 안 하고 직접 문제풀이 하면서도 요약해드릴 건데 여러분이 새 책을 사면 꼭 써보고 싶은 심정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서비스로 한번 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쪽. 12쪽 나오면 맨 밑에 2번 납세의무자 밑줄 치세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라 그럼 박스에 나와 있죠. 본래의 납세의무자. 자, 납세의무자 용어만 아시면 돼요. 납세의무자다 그랬으면은 제일 먼저 본래의 납세의무자. 본래의 납세의무자를 줄여서 그냥 납세의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얘기하죠. 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대 납세의무자. 연대의 뜻만 알면 돼요. 해보죠. 연대. 여러 명. 여러 명이면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 요렇게만 하시면 끝. 아주 그냥 포인트만 해드릴게요. 해보죠. 여러 명.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공동소유. 공유물 배웠죠? 공유라는 건 공동소유죠? 집에 싸우고 나오셨어? 이렇게 표정들이 다 이러셔? 즐겁게 해야 되는데. 공유, 공동소유, 여러 명. 여러 명이면 각자의 지분이 있겠죠. 따라서 지분권자가 세금 내야죠. 지분권자는 한 사람, 여러 사람. 연대납세 의무 있다 없다? 그렇죠. 여러 명이면 연대납세 의무다. 끝.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대납세 의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 사람이 주인이다. 그럼 당연히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 두 분이 식사하러 갔어요. 꼭 그런 분 있죠. 이분이 미안해요. 이분이 내가 밥 살게 갑시다. 두 분이 갔어요. 제일 비싼 거 먹었어요. 그랬다 꼭 이분이 산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나올 때도 아이고 지갑 두고 왔네. 이런 경험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식대는 이분이 내야 되는데 본래의 납세 의무자인데 이분이 낼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내고 나와야 돼? 같이 갔던 사람 나와야죠. 이분이 본래 납세 의무자 1차. 그럼 이분은 뭐냐? 이분이 내야 되는데 이분 대신에 낸다. 그걸 2차 납세 의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2차 납세 의무자. 요건 어떤 말이 나오느냐? 납세 의무자에 가름하여 이 말이 나오죠. 해보자. 가름, 대신. 가름의 뜻만 하시면 돼요. 지문에 꼭 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납세 의무자에 가름하여, 대신하여. 그럼 얘 대신이니까 얘가 1차, 얘가 몇 차? 2차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보증인. 보증인 많이 했잖아요. 보증인은 납부를 보증 쓰는 거지 신고를 보증 쓰는 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마지막 제일 어렵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놈. 납세 의무자 속에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이렇게 된다. 요게 과거에 나온 적이 있는데 해보자. 특별징수다 그랬으면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요게 있죠. 신고 납부를 하느냐 고지서 날라오느냐 뒤에 나올 건데 미리 해드릴게. 요거랑 같이 징수 방법에 대해서 3가지가 있죠. 여러분한테 시간을 줘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신고 납부 세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때 되면 고지서 보내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하죠? 보통 징수. 그런데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고지서도 안 보내요. 딴 사람에게 걷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징수에 편리한 사람한테 부탁을 해. 걷어주세요. 요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특별징수. 해보자. 특별징수. 남에게 걷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이 용어는 지방세에서 쓰는 용어고요. 국세에서는 고지서 보낸 걸 뭐라고 그러냐? 정부 결정. 요렇게 하고. 특별징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원천징수. 똑같은 뜻이에요. 원천징수 들어보셨죠? 월급 탈 때. 월급 탈 때 오늘이 월급날입니다. 그러면 세무서에 여러분이 신고해야 되는데 떼어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무서에서 회사, 기업에다 부탁을 하죠. 야 기업아, 내가 걷어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네가 월급 줄 때 미리 세금 좀 띄고 줘라. 원천징수죠. 그리고 띈 세금을 한꺼번에 나라에다 납부해라. 요게 뭐가 돼요? 원천징수, 특별징수예요. 따라서 징수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자, 해보죠. 신고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 3가지가 있다. 그러면 특별징수가 그래 요놈이에요. 특별징수 의무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기업을 얘기하죠. 세무서가 걷어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기업이 대신 원천징수 걷죠. 그러면 기업은 자 봐요. 이분이 기업이에요. 그룹. 이제 그룹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지가 갖고 다녀요. 그룹인데 이분한테 종업원한테 월급 줄 때 세금 좀 띄고 주세요. 부탁을 했어. 그럼 기업은 뛸 의무가 있죠. 그래서 징수 의무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징수 의무자. 이분은 기업의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종업원의 걸 대신 걷어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원천징수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세무서에서 그래요. 왜 종업원의 걸 징수 안 했어요? 징수 안 했으니까 당신이 물어내세요. 그래요? 종업원이 안 내면은 기업이 대신 물어내야 돼요? 아니죠. 따라서 기업은 납세 의무자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특별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가 된다. 말뜻 이해가요? 기업은
종업원의 걸 떼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지 종업원의 걸 원천징수 안 했다 그래서 종업원의 세금까지 물어낼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에 어떻게 한다? 제외가 된다. 기업은 아니란 얘기죠. 요 말 이해가 나요? 딱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랜 시간에. 그건 좀 이따 해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건 보실 필요가 없고요. 뒤로 넘어가서 또 넘어가서 16쪽에 나왔습니다. 3절 밑줄 치세요. 성립시기. 납세의무 3절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나와 있죠? 성립시기는 뭐가 되느냐? 따라해봐요. 때. 언제 의무가 성립되느냐? 요걸 물어보는 거죠. 때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17쪽에 1번 소득세 동그라미 치세요. 소득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겁니다. 성립시기. 요거는 소득세.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과세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오, 잘하시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럼 1월 1일 날 가게 문 열면서 나 올해 세금 내야지 이래요? 언제 그러죠?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러면 되죠. 성립시기가 나오면요 얘가 항상 단골 정답이에요. 소득세 제일 많이 나옵니다. 소득세는 항상 언제 성립이 된다고 그랬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만 맨 위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모 2번 보유과세 나와 있죠. 보유과세다 그러면은 자 요거죠.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뭘 내야 되죠? 재산세. 또 뭘 내야 되죠? 종부세. 요거죠. 그러면 요건 똑같이 항상 언제가 됩니까? 과세 기준일 콕 찍어 몇 월 며칠 6월 1일 끝. 요러면 되죠. 그 다음에 네모 3번 행위세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하나씩 한번 보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취득세. 취득세는 언제 성립이 된다고 그랬죠? 취득하는 때.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등기, 등록하는 때. 때. 이것만 잘 알면 되죠. 그 밑에 나와 있는 상속증여세 나와 있죠. 상속이다 그러면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또는 뭐라고 그러죠? 상속 개시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세. 증여세는 언제가 되느냐 그러면 나와 있죠. 언제가 됩니까? 증여를 받을 때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때. 요거는 취득세와 비교하면은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죠. 그럼 증여세도 취득하는 때죠. 취득하는 때 받을 때. 근데 요거는 돈 주고 사는 거고 요건 공짜로 받죠. 그냥 취득하는 때 쓰면 헷갈리니까 앞에 꼭 뭘 집어넣습니까? 증여재산 요 말을 집어넣겠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인지세. 인지세는 밑줄. 인지는 언제 붙입니까? 문서 작성할 때. 그 다음 뒤로 넘어가 4번의 밑줄 수시부가. 수시부가다 그랬으면은 남들은 5월까지 기다리는데 수시로 걷죠. 이익이에요? 불이익이에요? 불이익은 언제가 되느냐? 떼먹힐 우려가 있을 때. 떼먹힐 우려는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할 때 이렇게 되죠.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떼먹힐 우려가 있을 때. 마지막으로 요거 잘 보세요. 부가세. 저기서 배웠죠? 부가세? 혼자서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는
가산세 같은 개념이에요. 요건 요렇게 공부하면 돼요. 외우지 말고요. 여기 있는 건 부가세죠. 혼자서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으면 얘가 나타날 때 성립돼야죠. 따라해봐요. 얘가 성립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편해요. 부가세는 혼자 나타날 수 없다. 그러면 언제 성립되냐? 얘가 성립할 때 덩달아 성립하죠. 해보죠. 얘가 성립할 때. 따라서 얘는 얘가 얘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해보죠. 얘의. 얘라는 게 어떤 말이 나오냐? 얘라는 게 부가가치세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본세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오케이? 소득세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쇠목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불안하지? 그럼 정리해 드릴게. 왜 요가 되는가? 어휴, 이렇게 열심히 쓰셔. 오늘도 정수리 수업하는 게? 자, 봅시다. 요거예요. 뭐냐면은 부가가치세 쫓아다니는 것이 지방소비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소비세는 얘가 누가 되는 거죠? 부가가치세. 왜 이렇게 불안하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여러 개가 다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느냐? 본세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다 그러면 양다리 걸쳤어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요 말이 나왔을 때는 얘들은 쫓아다니는 거구나. 그럼 얘는 누가 성립될 때? 얘의 납세 의무가 성립될 때. 그러니까 얘라는 개념은 본세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다. 요 말이 나오면 항상 괄호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요령 가르쳐 드리는 건데 안 되네. 해보죠. 부가세는 괄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요 말이 나요. 괄호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정 모르면 이렇게 해요. 이상한 게 나왔다. 이상한 게 나오면 쫓아다니는 세금이다. 앞에가 꼭 뭐가 나와요. 뭐의 이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부가세는 틀리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의 괄호가 있나 없나만 보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취득하는 때, 받은 때, 때 나오잖아요. 근데 부가세다 그랬으면 괄호가 꼭 나온다는 얘기죠. 괄호 안에 이름이 본세인지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인지 관계없어요. 괄호의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다. 편하잖아요? 더 어려워요? 그게 나와 있는 게 18쪽에 네모 4번 수시부가할 사유 5번 부가세와 가산세는 거기 나왔잖아요. 괄호의 나오죠. 괄호 한번 쳐볼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과부터 목까지가 괄호가 되죠. 그 밑에 괄호가 다른 말로 뭐라도 나온다고 그랬죠? 본세 똑같은 말이고요. 가산세도 괄호가 뭘까요? 괄호가 어디부터 어디? 가부터 세까지. 가산할 조세 이게 괄호죠. 그럼 항상 쫓아다니는 거 뭐가 돼요? 괄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것. 이해 가세요? 자, 그 다음 18쪽 4절 납세 의무의 확정 징수방법. 징수방법은 미리 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신고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 있죠. 그럼 확정은 알아두셔야 되겠죠? 여기다 할게요. 확정은 누가 금액을 결정하느냐 이거죠. 신고납부는 누가 결정합니까? 납세 의무자가. 언제 확정이 됩니까? 신고할 때 확정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신고납부는 내가 신고서 작성하잖아. 그럼 금액도 내가 계산해야죠.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신고할 때 확정이 된다. 그럼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5가지 조세 중에서 신고납부하는 거 몇 개?
어이 더워.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신고가 되겠죠. 그럼 고지서 날라오는 거는 누가 결정하죠? 정부가 결정하죠. 여기에는 두 가지 뭐가 있어요? 재산세, 종부세가 있다고 그랬죠. 특별징수는 이렇다 정도만 알고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자, 그것이 어디 나와 있느냐 그러면은 18쪽에 쭉쭉 나와 있는데 19쪽 보세요. 19쪽에 보면 네모 2번 징수방법 나와 있죠. 괄호 1번 신고납세. 지방세에선 이름을 뭐라고 써요? 신고납부. 용어만 달라요. 똑같죠. 그 다음에 맨 밑에 괄호 2번. 괄호 2번에 정부부가과세. 지방세는 뭐라는 이름 쓰죠? 보통 징수. 그 다음 뒤에 20쪽 넘어가서 괄호 3번 원천징수. 지방세에선 뭐라고 얘기하죠? 특별징수. 그런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모 3번에 동그라미 가산세. 징그럽죠? 가산세. 가산세다 그랬으면은 요거죠. 일단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벌칙이 뭐가 있죠? 가산세가 있다. 가산세 또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22쪽까지 직접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약해 주십시다. 자, 한번 해보자. 또 시작할게요. 무신고, 사기, 과소신고, 사기, 나쁜 하루에 얼마씩 들어가요? 어이 잘했어요. 그거예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한 걸 여기다 마무리하고 할게요. 요게 있습니다. 취득세 해볼게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납부해야죠? 안 했어요. 안 했으면은 늦게라도 신고할 수 있다. 뭐라고 그러죠? 기한 후 신고. 그죠? 기한 후 신고는 맥시멈이 있어요. 언제까지 할 수 있다? 고지서 받기 전까지. 고지서 받기 전을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결정 통지가 고지서란 얘기예요. 고지서 날라오면 들켰다는 얘기예요. 들켰으면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돈만 내면 되죠. 그러면 기한 후 신고는 기한 후 신고하면은 신고 안 했으면은 무신고 가산세가 몇 프로죠? 20%. 야, 늦게라도 신고해. 그러면 가산세를 어떻게 해준다? 감면, 깎아준다 그랬죠. 그럼 요건 뭐냐? 요거는 이 두 분이 매매를 했어요. 이분은 양도인, 이분은 양수인. 이분은 양도소득세 신고했어요. 이분은 취득세 신고 안 했어요. 두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했으면 나머지 사람은 찾기가 쉽다 어렵다? 쉽죠. 6개월 이상이 걸려요. 몇 개월? 그럼 요 기한 후 신고는 몇 개월 이내 해야 돼요? 6개월 이내. 그렇게 이해하지 외우면 큰일 납니다. 기한 후 신고는 적발될 때까지 몇 개월 이상이 걸린다? 6개월 이상. 그럼 감면해주면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그럼 몇 프로? 20% 깎아주고요. 한 달 이내. 그럼 몇 프로? 50% 감면이 되더라. 그러니까 기한 후 신고는 몇 개월 이내 해야 된다? 6개월 이내. 요걸 알아둬야 편하죠. 외우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는데 했어요. 했는데 과소신고를 했어요. 그럼 과소신고 몇 프로가 되죠? 10%인데 야, 요 신고 잘못한 거 있으면 양심적으로 해라. 요걸 무슨 신고? 수정신고.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결정통지 하기 전까지. 고지서 받기 전까지. 그런데 요거는 과소신고예요. 본인이 작정을 했다는 얘기죠. 작정을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찾기가 힘들죠. 몇 년 이상 걸려요? 2년 이상 걸려요.
따라서 가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몇 년 이내 해야 돼요? 2년 이내. 2년 이상 걸리니까. 2년 이내 하면 몇 프로? 10%. 1년 이내 하면은 20%. 6개월 이내 하면은 50%. 요렇게 알아둬야 되겠죠. 근데 마무리. 요거는 신고에 관한 거기 때문에 신고 가산세만, 신고 가산세만 감면이 있다는 것. 납부 가산세는 감면이 있다 없다? 없다. 요게 마무리가 되겠죠. 신고에 관한 거니까 신고 가산세만 깎아주는 거죠. 납부 가산세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늦게라도 신고만 하면 깎아줘요. 납부 안 해도 깎아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고에 관한 거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나 수정 신고는 가산세만 깎아주는데 무슨 가산세만 깎아준다? 신고 가산세. 그게 거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디까지? 22쪽까지. 요거 내가 밑줄 쳐드려야 되나? 저렇게 써갖고 공부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왜 오늘 다 힘이 없어? 비가 와서 그런가? 나만 신났어요? 그 다음에 23쪽에 4박스 밑에 4번 가산금. 가산금이다 그랬으면은 어디다 정리해? 이거 지워도 되나요? 이거 이따 다 재탕할 건데 문제풀이 할 때 여기 있는 게 다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자, 여기다 할게요. 요거 갖고 설명하면 되죠. 자, 하나, 둘, 세 개는 신고 납부죠. 안 하면 가산세가 나오죠. 요거 2개는 뭐가 날라오죠? 고지서 날라오죠. 고지서에 보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죠. 돈 안 내면 이자가 붙죠. 이자를 뭐라고 그러죠? 가산금이라 한다는 것. 자, 그러니까 무슨 오늘 우리가 처음 만난 개강일이에요? 나 이거 지겨워 죽겠구만. 여러분 신선해요? 자, 요거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뭐가 붙습니까? 가산금. 가산금은 첫 달에 붙는 게 일반 가산금 또는 그냥 가산금. 요건 첫 달에만 붙죠. 첫 달에만 몇 프로? 오, 잘하시네. 3%. 이 집에 가셔도 되겠어. 그 다음에 요때 안 내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붙어요? 중가상금은 매월 몇 프로? 오, 한도가 있는데 한도가 몇 개월? 이건 다 알아요. 얼마나 내가 지겹겠으면. 맨날 우리가 이거 장에 있는 것도 아닌데 맨날 이거 하잖아. 10% 20%. 그 다음에 그럼 중가상금은 적용하지 않을 때가 있죠. 어떨 때? 액수가 적을 때. 국세다 그러면 얼마? 100만 원 다음에 뭐예요? 그걸 알아야지. 100만 원 하면 뭐 할 거야? 100만 원 미만. 그 다음에 지방세는 얼마? 30만 원 미만. 그럼 100만 원부터는 징수한다는 얘기죠. 30만 원부터는 징수한다 이거죠. 끝.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 내용이 23쪽 맨 밑에 가산금 나와 있죠.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24쪽까지가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빨리 해보죠. 5절 납세 의무의 소멸 이렇게 나와 있죠. 소멸. 자, 거기에 대한 거 이거 이따가 재탕할 텐데 아까워 죽겠네. 그럼 지워도 돼요? 이것도 지우면 그런데. 자, 거기에 보면은 요게 나와 있어요. 요거죠. 납세 의무다 그랬으면 세금을 납부할 의무죠. 요거는 언제 성립이 되고 금액을 누가 확정하고 소멸이 언제 되느냐 이거죠. 세금은 이거잖아요. 그죠? 자, 부동산 샀다. 취득세 내야 되겠죠. 금액을 내가 결정하죠. 납부하면 없어지겠죠.
따라서 소멸에 대한 건 소멸사유, 요건 작년에 출제됐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궁금해할까봐 한번 해드립니다. 소멸사유는 첫째 5개가 있는데 쉬워요. 납부하면 없어지겠죠. 해보자. 납부. 그 다음 두 번째 따라요. 충당. 충당은 퉁쳤단 얘기예요. 여러분이 고수업 칠 때 집에서 내가 돈이 없으면 한번 외상할 때 있죠. 나중에 내가 이겼어요. 받을 때는 어떡하죠? 퉁친다고 그래요. 오, 퉁. 그래, 그래. 많이 해보셨나봐요. 이쪽 동네는. 불안해. 자, 충당이 요거죠. 그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부과 취소. 부과라는 건 고지서 보냈어요. 잘못 보냈어요. 고지서 찢어버리세요. 요걸 뭐라고 그러죠? 부과 취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두 가지죠. 하나는 제척기간의 만료. 하나는 소멸시효의 완성. 해보죠. 제척기간, 소멸시효. 이건 다 유통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끝난다. 어저께 우유가 유통기한이 끝났어요. 날짜가. 어제부로. 그럼 먹어요, 안 먹어요? 표정은 먹을 건데. 여러분 라면 버려봤어요? 유통기한 끝나서? 그래요? 참 짠하다 바깥분. 저는 많이 버려봤어요. 캔 버려봤어요? 전 캔도 버려봤어요. 왜냐하면 선물을 주는데 꼭 햄만 줘요. 그럼 햄을 주면 어떻게 돼요? 먹길 하나? 싸두고 있다가 오래간만에 한번 보려고 그러면은 거기 기한이 지나가지고. 자, 그러면 그게 제척기간인데, 제척기간이라는 건 부가권을 얘기해요. 해보자. 부가권. 부가권은 뭐냐? 요건 이분이 신고를 했는데 100원을 신고했어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150원인데 적게 신고했죠? 그러면 왜 100원만 신고했습니까? 50원 더 내야 됩니다 라고 고지서를 보내는 권리가 부가권이에요. 잘못됐으니까 다시 내세요 하는 게 부가권, 제척기간이에요. 요건 몇 년만 도망 다니면 되느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과소신고 조금만이라도 신고했어요. 양심적으로. 그럼 기간이 짧겠죠. 몇 년이 되는 거냐? 5년. 5년만 도망 다니면 돼. 그 다음에 무신고했어요. 이분이 신고 안 했어요. 그럼 빨리 신고 납부하세요. 얼마를 고지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간이 7년이 돼요. 요거 도망가면 완성, 세금 안 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기, 부당한 방법, 사기면 10년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가산세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해보죠. 무신고, 과소신고 몇 프로? 아니 몇 프로 가산세에서. 지금 누구 얘기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멍 때리고 앉아 있어요. 지금 이거를 그거랑 같이 공부하면 편해서 그래요. 과소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예요? 적게락도 했으니까 싸잖아. 그 다음 무신고는, 사기는 요럴수록 길어지잖아. 기간도, 도망가는 기간도 조금이라도 신고했으면 5년, 완전히 안 했으면 2년 더 도망 다녀야 돼. 7년. 사기다 그러면 몇 년? 10년까지는 고지서 보낼 권리가 있다는 얘기야. 그거 피하면은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소멸시효는 뭐냐? 징수권, 압류할 수 있는 권리. 압류할 수 있는 권리는 지방세다 그러면은 몇 년? 5년만 도망 다니면 돼. 몇 년만? 국세는 개정이 됐어요. 국세도 5년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걸 금액에 따라 둘로 개정이 됐어요. 하나는 해보죠. 5억 이상, 5억 미만, 5억 이상이다. 금액이 크죠. 10년간 도망 다녀야 돼요. 지방세 무조건 5년. 그 다음에 5억 미만이다. 그러면 5년만 도망 다니면 된다는 것. 그것만 피하면은 그 세금에 대한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끝. 요 중에서 요것은 거의 안 나올 텐데 개정된 거니까 한 번쯤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지방세 개념이니까. 해보자. 소멸시효 몇 년? 5년. 지방세는 무조건 5년. 나오면 지방세 위주로 나옵니다. 국세는 개정돼서 5년이었던 것을 10년짜리 하나 만들었어요.
5억 이상 체납이 되면 10년, 5억 미만이다 그러면 5년만 도망 다니면 된다. 끝. 자, 그래서 25쪽에 네모 1번 제척기간 나와 있죠? 맨 밑에 나와 있죠? 첫째, 사기 몇 년? 10년. 두 번째 줄에 맨 밑에 박스, 두 번째 줄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뭐가 되죠? 무신고 7년. 세 번째, 과소신고 괄호 안에 몇 년? 5년. 26쪽에 상속증여세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제일 길어요. 거의 안 나옵니다. 사기 몇 년? 15년. 나머지 10년. 그건 안 봐도 돼요. 보지 말아요. 괄호 3번 지방세 나와 있죠? 똑같아요. 빨리 해볼게요. 사기 10년. 두 번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7년. 뭘 또 5년이야. 오늘도 왜 이래. 신고서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잖아요. 몇 년? 목 아파 죽겠어. 그 밖의 경우는 괄호 열고 하나 써놔요. 과소신고 몇 년? 오늘은 뭔가 지금 핀트가 안 맞고 있어요. 넋을 잃고 앉아있어. 멍 때린다고 그러나? 아, 비가 와서 그래요? 많이 힘든가 봐요. 아, 오래간만에 만나니까요. 징그러 죽겠어 내가. 그 다음에 27쪽 맨 위에 괄호 2번에 밑줄 소멸시효 나와 있죠. 국세는 5억 이상 몇 년? 10년. 5억 미만 5년. 지방세 동그라미 치고요. 지방세는 항상 몇 년? 5년. 되겠어요? 그 다음 27쪽 맨 밑에 구분란이 3개 있죠.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나와 있죠. 아니? 이거는 여러분이 밑줄만 쳐놓으시면 돼요. 다 배웠던 거니까. 뒤에 넘어가서 28쪽 양다리 3다리 걸치는 거 배웠죠. 취득 보유에는 뭐가 들어가죠? 지방교육세. 보유 양도에는 3개가 있지만 자, 2개만 밑줄 칩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따라다니는 거니까 구태여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취득 양도에는 뭐가 있어요? 인지세. 취득, 보유, 양도 3다리 걸친 것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농어촌 특별세, 지방소비세 거기까지만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박스 나온 건 다 배운 거죠. 1번 동그라미 면세점. 면세점은 어디에만 있는 제도예요? 취득세.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 되겠습니까?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요게 가끔 나옵니다. 동그라미 3번. 주민세 중에서 제3분 나와 있죠. 요걸 제3분 주민세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면적만 동그라미 치세요. 면적이 나오면 항상 330까지는 세금 낼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는 한 번 나왔는데 660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이 나오면 면세점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얼마뿐이 없어요? 330. 그 다음에 02 밑줄 최저세액제도. 최저세액은 최소한의 세금은 걷겠다는 뜻이죠. 이건 어디만 있는 제도예요? 등록면허세만 있는 제도죠. 얼마 미만이면 얼마 걷는다? 6,000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무조건 등록면허세 있는 제도 6,000원. 03번 밑줄 최저세액제도, 소액징수면제. 이건 어디만 있죠? 재산세하고 지역자원 시설세 2개 공부합니다. 재산세와 지역자원 시설세는 고지서 한 장당 얼마 미만? 2,000원 미만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9쪽에 우선권 나온 박스 있죠? 1순위 뭐가 됩니까? 체납 처분비. 자, 그거 알아두시고 나머지 것들은 보면 더 헷갈립니다. 박스는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 기본용어 맨 밑에 박스 있죠? 거기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 징수 순위가 나와 있죠? 징수 순위는 뭐냐? 1순위가 뭐라고 그랬죠? 체납 처분비. 그 다음 2순위와 3순위 중에서 가산금이 맨 마지막이라는 것만 공부하면 끝나죠. 따라서 국세지방세가 먼저,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가산금이 마지막에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거기는 없습니다. 나올 만한 건데 하나 맨 밑에 29쪽에 빈칸 있죠? 여기다가 쓰시라고. 여기다 쓰실 거 요거죠. 요건 안 써도 돼요. 세금의 상식적으로 법정 일자와 담보 설정 일자와 비교를 해서 빠른 게 우선권이 있다고 그랬죠. 요게 빠르면 세금이 우선, 요게 빠르면 권리 설정이 우선이 되겠죠. 항상 날짜가 빨라야 우선권이 있죠. 그래서 시험엔 얘가 안 나와요. 상식이니까. 그러면 뭐가 시험에 나오냐? 담보 설정 일자에 관계없이 뭐죠? 항상 우선하는 조세, 국세, 지방세. 이게 시험의 포인트죠. 담보 설정 일자, 원래가 설정 일자가 빨라야 우선권이 있죠. 근데 이거랑 필요 없어. 이거 필요 없이 항상 우선하는 조세가 있어요. 설정 일자가 빨라. 그래도 세금이 우선이라는 거. 그럼 요건 어떤 게 있는 거냐? 어떤 게 있느냐? 항상 우선하는 세금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어이고,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면 항상 얘는 담보 설정 일자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 패밀리. 재산이 있으면 뭘 내야 되죠? 재산세. 고가의 부동산이 있으면 종부세. 그 다음 지방에 재산이 있으면 지역자원 시설세. 그 다음 재산세 부과되는 세금이 뭐가 있죠? 지방교육세. 끝. 이해갑니까? 그래서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건 재산세 패밀리죠. 재산세 패밀리가 뭐냐? 재산이 있으면 내는 세금. 재산이 있으면 내는 세금이 해보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항상 얘는 담보설정일자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숨기기 위해서 문제에 뭐가 나오냐? 저당권, 전세권 나오는데 요게 빠르다고 할 때 나와요. 저당권 설정일자가 빠르다고 꼭 나오죠. 그럼 사람들이 얘가 우선순위가 있다고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항상 포인트는 뭐죠? 담보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얘가 빨라도 세금이 우선이란 얘기죠. 그럼 어떤 세금이냐?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 끝. 그래서 지금 여기 판서해드린 내용이 요약 중에 요약이에요. 책에는 페이지 수가 많지만 요건 요렇게. 그래서 끝. 그 다음에 취득세 나옵니다. 오늘 강의 요렇게 샘플로 해봅니다. 첫 시간에는 요약집에 관한 것 같고 다시 요약,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이건 다 알아야 돼. 그런 다음에 이따가는 요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괜찮겠어요? 요것만 요약. 이게 요약 중에 요약이에요. 사실 자수랍니다만은 요건 내가 말씀드렸죠? 제가 쓴 책이 아니라고. 제가 쓴 USB 2개를 다 분실했어요. 그 29번 시험 보는 자료가 다 들어가 있고 특강 자료도 있고 요약집도 있는데 그걸 2개를 다 잊어먹었어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다른 분이 쓰신 거에다 이름만 넣습니다. 하도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조금 제 맘에는 안 드는데 책은 내용은 좋습니다. 좋다고 또 해야 돼요. 내 건 또 쌈박했었는데. 네? 내 전 재산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특강 자료도 내가 일일이 워드 작업 치고 문제 답 만들고 막 난리를 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원고를 좀 써놨으니까 내년에 좀 깔끔하게 되겠는데, 뭐 내년에 안 보실 거죠? 글쎄 올시다. 여기에서 됐어요. 자, 여기에서 한두 문제가 나오는데 요번에 두 문제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렇지만 왜 이걸 다 해주느냐? 요거는 조세 총론이라는 단원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양도소득세에서 또 나오고 재산세에서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문항수로 따져본다면 요 칠판 한바닥에 있는 내용 중에서 4개 이상은 나온다는 얘기죠. 많을 땐 6개 나온 적도 있어요. 다만 조세 총론 단원에서 한두 문제, 나머지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디 갔습니까? 요런 거. 분납, 물납은 재산세에 따로 나올 수 있고, 작년에 조세 총론 한 문제 나왔습니다. 물납에 관한 것이 재산세에서 또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뒤에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길게 해드렸습니다. 끝. 자, 그럼 이제 문제집에 대한 것 들어가야 되겠죠? 이 표정은 쉬어달라고? 그래요. 10분간 쉬었다가 문제풀이 잘할까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